오늘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칠판에 있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항등식이고요. 먼저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등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등식이 뭐죠? 등식? 등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식을 뭐라고 해요? 등식이라고 해요. 그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항등식, 하나는 방정식.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등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둘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항등식이란 건 항은 항상이란 뜻이야. 그럼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등호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죠.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왜? 이 둘은 등식이니까.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시작.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해요? 항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등식 맞아요? 등식 맞죠? 등호 있죠?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지를 좀 볼게요. 자, x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해요? 0은요? 0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 안 해요? 아니요. 하죠? 집중하세요. 지금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1을 집어넣어도 같을 것이고 2를 집어넣어도 같을 것이고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같죠? 즉 x의 값에 어떤 값을 다 집어넣어도 얘는 어때요? 항상? 이런 게 항등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0.1을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쵸? 2분의 1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게 항등식이라고. 즉 항등식을 방정식의 입장에서 말을 바꾸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맞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수 다 들어가요. 이해돼요? 그의 반면에 방정식은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풀면 해가 몇 개 나와요? 하나.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건 딱 x값이 하나밖에 없어.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해. 둘의 차이점 알겠어? 즉 얘는 x의 값 상관없어. x의 값이 뭔지 상관없고 항상 성립해. 근데 얘는 특정한 경우에만 이 등호가 성립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1은 3이다. 자, 이 등식을 만족시켜준 x의 값이 얼마예요? 1일 때만 등호가 1일 때만 저 등식이 참인 거지. 특정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의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 중1 때도 배웠으니까 그렇게 개념이 막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주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을 표현하는 좀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4개의 문장이 거의 대부분 자주 나와. 근데 다 똑같은 뜻이야.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읽어봐. 시작.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하면 돼. 왜냐면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이해돼? 관계없다고. 어떤 값이 들어가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해되시죠? 모든 x.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같은 문장이에요.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왔을 때 항등식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라는 거는 이렇게 특정돼 있지가 않다는 거야. 모든 x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장이 나오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알면 돼요. 이 네 가지 표현에 조금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좀 배워볼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뭔 소리? 그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요 식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좌변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0이죠.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되려면 a와 b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 네, 여기 됐죠.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 화살표 표시 있죠. 약간 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요 표시는 어떤 이제 문장이나 수식이 서로 같음을 의미해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자, 밑에 보시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인데 중요한 건 항등식이 나올 때 이거 체크해야 돼.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 x에 대한 항등식인지, k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적은 이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을 한 게 0이 나와야 된대. 지금 요 성질을 이용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x의 값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나오려면 x 앞에 있는 이 개수도 0이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합친 게 상수항이겠죠. 상수항도 0이어야 돼요. 즉 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누가 0이어야 한다고요? a 플러스 1이 0.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0. 그러면 a 값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b 값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됐지요? 됐지요? 내가 아까 어떤 식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러니까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 문자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문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거든. 항상 확인해야 돼. 아직 문제를 보여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요런 항등식이 있고요. 얘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 둘이 항상 같으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지. x의 앞에 누구요? 개수끼리 같아야죠. 아까 20.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요거에 예제 문제 요 밑에 보자. 자, 2ax 플러스 3b는 4x 플러스 9다. 자, 얘는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 값과 b 값이 얼마여야 하는지 구해봅시다. 그럼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a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둘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2. 그 다음에 상수항 3b랑 누구랑 비교해요? 그렇죠. 그럼 b 값은 얼마? 3. 그렇죠.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 네, 미정계수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정계수법은 지금 방금 했어요. 여기서 한 게 미정계수법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말이 어렵죠?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미정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자,
미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미정 뭐 그런 말 쓰지? 미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 개수는 뭐야? 앞에 여기 있잖아. 그래, 이런 거 개수라고 하지? 그럼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에요. 그 여러분들 방금 했어요. 여기 보면 x에 대한 항등식 얘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어디 갔어? 이게 정했잖아.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정계수법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방법? 계수 비교법. 그럼 딱 단어만 들으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어떻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야? 계수를 맞아요. 계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 어디서 할게? 여기서 했어. 너네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했을 때 a, b 값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계수끼리 그다음 상수항끼리 비교했었지. 좌우변을. 그래서 a, b 값 정해져 있지 않는 미정계수를 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수 비교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 대입법.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하는 방법 같아요? 수치에 대입. 네, 맞아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수비교법은 어떨 때 쓰는 게 좋은지, 수치 대입법은 어떨 때 쓰는 게 좋은지 구분을 조금 해드릴게요. 물론 두 방법 다 가능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계수비교가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 편할 때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수치 대입법. 자, 그러면 언제 계수 비교법을 쓰고 언제 수치 대입법을 쓰는지를 제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하냐? 계수 비교가 편해요. 첫 번째 문제는 왜 편한지를 알려줄게. 계수 비교는 아까 너네들 봐봐. 이거 봤지? 양변에 계수들을 비교를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계수를 비교하려면 양변의 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딱 식을 봤을 때 전개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좀 간단해 보인다. 그러면 계수비교법을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이 밑에 좀 봐봐. 자,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 차이점을 잘 보세요. 여기는 이미 여긴 전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여기만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돼. 근데 얘 봐봐. 이게 지금 전개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경우는 수치 대입법이 편해. 즉,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바로 계수 비교를 쓰시면 돼. 그건 정리만 해서 비교하면 끝나거든. 됐지? 해보자. 그러면 우리 좌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하나씩 분배하시면 되죠? 자, 불러보세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쭉 전개하세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이렇게 등호 쓰고 등호 쓰고 계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의 항은 하나밖에 없나요? 네. x 세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제곱항은요? 그렇지. 요거랑 요거. 근데 이거 이렇게 쓸 줄 아시죠? 이렇게. 이제 이거 쓸 줄 아셔야 돼요. 요렇게. 맞죠? 개수만 딱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이 요거 두 개 있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렇게.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 상수항 누구밖에 없어?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이제 우변도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자, 이제 계수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부터 해봅시다. a-1. 이것은 x의 제곱항의 개수예요. 그쵸? 누구예요, 그러면? bx 제곱이니까 b죠. 그러면 a-1이랑 어떤 거랑 같아야 돼요? b랑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응.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원 계수 비교할게요.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3 플러스 a죠. 그러면 3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응,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있죠? 그럼 3 플러스 a는? 2. 그렇죠. 3 플러스 a는 얼마? 2가 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C값은 바로 나온다. 그죠? 자, 플러스 C는 상수항이니까 C값은 얼마? 3. 그렇죠. 3. 그럼 A값 먼저 구할게요. 여기서 A값 먼저 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정한 미정개수법이에요. 알겠죠? 이거 개수 비교법. 됐어요? 할만해요? 요거는 전개만 바르게 하시고 동료한끼리 비교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 됐죠? 오케이. 이 개수 비교법은 사실 요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죠. 이해되시죠? 응.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했듯이 두 번째 문제는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 수는 있긴 해. 근데 자, 보세요. 우변을 보세요. 전개하기 어때요? 어렵고 복잡해요. 그쵸? 일단 전개가 좀 복잡하네? 그럼 이 수치 대입으로 풀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치 대입법은 아까 말한 그대로 어떤 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어떤 수를 대입하냐? 적당한 수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요. 그 대입하는 수는. 선생님, 그럼 적당한 수는 어떻게 알아요? 잘 봐봐. 자, 이 식도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자인 a, b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일단은 우변을 좀 어떻게 해야 좀 얘랑 좀 뭘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 개수가 없어지게 하면 돼요. 0으로 만들면 개수가 하나만 남잖아. 그럼 여기에 대입한 수랑 값이 딱 나와.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식을 좀 봤더니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치? 잘 봐봐. 그럼 얘들아,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맞아요? 맞아요? 2 집어넣으면 빵 되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여기도 B가 사라져.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C는 살아있겠지. 근데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건 우변에도 넣고 어디도 놔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변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C. 좌변에 X, 2는 어떤 값이 나오고 그럼 C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미정개수가, 특정 미정개수가 이렇게 사라지게끔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얼마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방금 했던 거 해볼까요? 응. 그러면 처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8이죠. 8.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그 다음에 여기는 2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죠.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몇 시? 6시. 6시. 그렇죠. 자, 이제 수치 대입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딱 C만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얼만공? 얼마야? 6. 6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은 6C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C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C는 구했으니까 다른 문자 구해보자. 자, 이번에는 A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A가 살아있어야 되지. 여기가 0 되면 안 되죠. 그럼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얼마를 대입하면 좋을까? 어디가 사라져야 돼? 여기랑 여기. 그럼 공통으로 사라지게 하려면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될까? 2. 2요? 지금 2 했거든요? 그럼 A 구한다고요. A가 사라졌잖아요. 얘가 살아있어야 돼. 그럼 얘랑 없어지면 되잖아. 그럼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사라질까요? 얼마? 그렇지. X 곱하기 이거잖아요. X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는 아니죠. 2는 여기 A도 사라져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이요. 잘했어. 자, 그러면 X는 0. 그럼 여기에도 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0. 그럼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이거는 자, 0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0. 지금 얘는 다 사라져. 됐지? 자, 여기에 0 집어넣고 여기에 0 집어넣으면 곱하면 마이너스 2A. 그럼 결국은 A는 얼마? 1. 그렇죠.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나요? 답이? 오케이. 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구하면 되냐? A, C 구했으니까 B. 그럼 이제는 이쪽과 이쪽이 사라져야 돼. 그럼 어떤 수를 대입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사라질까? 그렇지, 이제 감이 오죠. 자, X는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1 지면 여기 없어지죠? 맞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B. 여긴 당연히 사라지겠고요. 자, 계산해볼까요? 그럼 3B는 6이네? 그치? 그럼 B는 얼마? 2. B는 2가 됩니다. 이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그 둘 구분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너무 정교하기 힘들어. 이럴 때는 적당한 수 대입,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구해주면 돼. 근데 이건 그냥 한 번만 전개하면 되네? 그러면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풀면 돼요. 보통은 그렇게 나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